네, 여기는 저희 근처인데 중학생들이 그 릴레이 마라톤 대회가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 길이 막혀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교복 보이시나요? 네, 저게 지금 중학생들 교복이에요. 우리 옛날에 정말 30년 전의 교복인데 지금 저렇게 입고 있어요. 일본 친구들은. 남학생들도 일본이 변하질 않는 거,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변하려고 하질 않고 자꾸 옛날 거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결혼 했어야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자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종차별을 혹은 혐한을 당했다라고 느낀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여러분들 영상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은 일본에가 머문 날짜를 다 합쳐도 1년 반이 채 안 돼요. 그래서 1년 반 동안은 제가 무슨 상업을 한 건 아니었고 아내와 함께 여행 다니고 일본어 공부하고 데이트하고 일본을 즐겼던 거거든요. 뭐랄까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혐한 이런 것들이랑 맞닥뜨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도쿄의 하라주쿠라는 곳에 갑니다. 데이트를 가요. 근데 하라주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본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은 도쿄의 패션의 메카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굉장히 많은 편집샵들과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요요기 공원, 이런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서울의 뭐 연대 앞이나 이대, 그다음 홍대, 이렇게 신촌 쪽이죠. 그러한 느낌의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해외 관광객들도 그곳에 가서 쇼핑도 하고 도쿄를 즐기는 곳인데, 제가 최근에 백팩이라고 하는 그 배낭을 제가 2개를 버렸어요. 오래된 거를. 배낭을 좀 사고 싶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다음부터 이 직업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 유튜브가 직업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아직은 취미인데 항상 배낭을 메고 다녀요. 왜냐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영상을 촬영할지 몰라서 늘 카메라, 셀카봉, 저는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영상을, 그리고 또 마이크 이런 것들을, 조명기 뭐 이런 것들도 갖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팩을 메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어요. 좀 백팩 하나 사고 싶다. 근데 제가 그 하라주쿠에 되게 좀 유명한 가방 파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손님들이, 특히 관광객들이 많은데 괜찮은 퀄리티의 가방을 한 50에서 70% 정도로 항상 상시 세일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곳을 눈여겨봤죠, 평상시에. 어제 지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안에 보니까 거기는 이제 배낭 위주로 파는 곳이 아니라 그 핸드백 위주로 파는 곳이에요. 여자분들 핸드백. 그래서 근데 백팩도 팔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디자인이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백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제가 카메라 넣고 다니면서 그냥 막 쓰기 좋고, 제가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컴퓨터가, 노트북이 15인치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노트북이라 여기는 이게 그게 들어가고 좀 용량이 좀 제가 큰 거를 사고 싶어서 이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장에 들어갔어요. 역시 그 매장에는 뭐 중국 사람들, 뭐 서양인들, 주로 관광객들을 조금 붐비는 상태였고요. 매장에 들어가서 이 가방, 이 배낭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안에 구조도 살펴보고 매보기도 하고, 그냥 덥석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가방이 제 마음에 들어서 살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던 거다 보니까 손때도 타고 아무래도 좀 지저분해 보여서, 거기에는 종업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캐셔, 그러니까 돈을 받는 젊은 일본 아가씨가 있었고요. 또 한 명은 나이가 좀 지긋한, 제가 보기엔 그분이 늘 호객행위도 하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멀티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점장이거나 아니면 사장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건 나이도 지긋하시고. 그 양반이 제 옆에 오길래 제가 잠깐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가방 새 재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편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줄을 서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방을 이미 사려고 뭐 관광객들에게 줄을 쭉 서 있었거든요. 돈을 내기 위해서. 줄을 서라는 거여서 내가 당황했죠. 나는 지금 이거를 사려고 결정하지 않았다. 제가 일본말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또 영어도 하더라고요. 저 관광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와 일본을 섞어서 나는 이걸 사려고 지금 결정하지 않았다. 새 스탁이 있다면은 살 거고, 만약에 새 물건이 없으면 안 살
거다. 그것만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아리마스 있습니다. 아리마생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건데 또 줄을 서라는 거예요. 다 줄 서 있는데 왜 너는 줄을 안 서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슬슬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한테 이걸 물어보는 것도 못하냐.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 지금 모르겠다. 이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 있는데 이게 새 거가 있냐 없냐 그것만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본 사람 특유의 로봇같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계속 저보고 줄을 서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내가 당신한테 이걸 물어보는 것도 못하냐. 그리고 내가 저 캐셔한테 꼭 물어봐야 되는 어떤 회사의 룰이나 규칙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나보고 다 줄 서니까 줄 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요. 벌써 이 사람이랑 그냥 있습니다 한마디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느낀 게 이 사람이 나한테 혐오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2명 정도 있었어요 앞에. 2명 계산하고 나서 제가 계산대에 섰고 이 가방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제 새 거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일본 그 아가씨 종업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새 거가 있냐? 했더니 그분은 굉장히 또 친절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뒤에 가서 이렇게 비닐에 포장된 새 그 재고를 갖고 나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이거는 산 이유는 이 가방을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면 사지 말지 그냥 나오시지 왜 사셨어요? 저 사실은 제가 좀 곤조도 있고 많이 고쳐졌지만 좀 욱한 성격도 있고 저는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사니까 이 가방은 제 소유가 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딱 카메라를 켜고 앞에서 카메라를 딱 켜고 여러분들 영상도 찍으면서 제가 직접 이 가방을 땅바닥에 버리면서 그 점장한테 컴플레인 하면서 너 이거 한국 사람이라 레이시즘 이거 혐한 인종차별 하는 거냐 생각해봐라. 다이소 가서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데 이 물건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다면 다이소에 구석구석 점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내가 그 점원한테 아니면 돈키호테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점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점원한테 이 물건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점원이 물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질 않고 저기 가서 캐시어 가서 줄 서가지고 줄 서서 물어봐라. 캐시어한테 물어봐라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본 특히 더군다나 일본에서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이 저를 혐한했다라고 저는 거의 80, 90% 확신하고요. 적어도 혐한이 아니라 왜냐면 거의 중국 사람들도 있고 뭐 서양 사람도 있었으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가방이 내 소유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 가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사실은 그러려고 샀습니다. 사서 카메라를 꺼내서 이 액션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건 아니다. 그렇지 내가 앞으로 일본에서 살려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겪게 될 터인데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히 인종차별 심합니다. 제가 그때 옛날에 이런 영상 얘기했다가 악플도 좀 많이 달렸었지만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이 좀 심해요.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한민족 독특한 우리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민족인데 일본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폐쇄적이라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그 외국인들이요 일본에 오래 산 그냥 관광으로 2, 3일 3박 4일 며칠 놀다 온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친절하지 안전하지 뭐 바가지 없지 사기 없지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만 적어도 일본에서 5년 이상 꼭 한국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5년 이상 그리고 일본에서 뭔가 어떠한 생업을 잡을 직장에 있어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5년 이상 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되게 많아요. 일본인 친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친한 친구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10년 이상 살아도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닫혀있고 외국인이 그 일본 사람들의 주류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중국에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훨씬 더 러칭. 중국 사람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친구를 사귀고 외국인들을 사귀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거든요. 또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되게 솔직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친구를 사귀기엔 되게 중국 사람들이 좋아요. 사실. 일본인들은 어렵습니다. 아무튼 제가 앞으로 이런 이제 일들을 많이 겪어야 될 터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되게 재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 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방을 쓰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내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게 좀 그런 액션을 취하면 아마 저희 일본인 아내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혼자 있었으면은 그렇게 액션을 취했었을 것 같아요. 영상 막 키면서. 예, 저는 뭐 충분히 그 영상으로 제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점장인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저는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거는 저희 아내한테 얘기해도 일본인 아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 아내는 바깥에 있었거든요. 저랑 같이 있지 않았고 다른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옆에서 보지
보지 못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저희 아내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아재님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인종차별 당하면서 왜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일본이랑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왜 일본에 사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해외에 나가면은 불이익 받는 게 당연하고 해외에 나가면은 사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인종차별을 잘 안 받아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류도 있고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고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대접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자국민,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인종차별은 거의 못 받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예를테면은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 뭐 미국, 영국 뭐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일본 뭐 이런 데 오면은 뭐 일본은 지금 뭐 우리랑 이제 다 한국이 거의 뭐 일본은 이제 근접하게 좀 따라잡았지만 뭐 어떤 면에서 한국이 더 앞섰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90% 이상은 안 그래요. 그러나 옛날에 외치는 그런 구구들이 있어요. 옛날에 일본이 가장 잘 나갔을 때 언제입니까? 태평양 전쟁 때 뭐 미국이랑 다이다이로 그 시절을 굉장히 추억을 하고 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30년간 일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성장을 합니까? 그죠? 한국의 그 한국 전쟁을 시발로 해서 거기서 굉장히 특수를 입죠. 일본은 사실 우리한테 되게 감사해야 되는 나라인데 어찌됐건 그때 옛날에를 외치면서 그런 극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극우들이 혐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반들 외에는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제 또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려질지 모르다. 내가 마음의 준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찌됐건 그래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왜 일본에 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우리가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다 어느 나라나 가나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일본에는 더군다나 그냥 어떤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정서가 들어가서 더 심한 것 뿐이지 사실은 해외 어딜 가도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거나 억울한 일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해외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저도 어제 욱해서 정말 이 가방을 그냥 안 사고 나오면 되지만 일부러 사서 내 소유에 있는 내 가방을 마음대로 하면서 그 사람한테 컴플레인을 하려고 샀는데 해외에 나갔을 때는 뜻하지 않는 어떤 억울한 상황이라든지 뜻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건 무시입니다. 무시. 정말 굉장히 나의 어떤 이익과 굉장히 직결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고 컴플레인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금전적인 게 크게 엮여 있거나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낭비됐거나 이런 거라면 그러나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제가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특별하게 돈에 손해본 것도 아니고 뭐 시간을 손해본 것도 아니고 한 1, 2분 손해본 거니까 그냥 기분이 나쁜 건데 그런 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희일비 했을 때는 해외 생활이 점점 어려워진다. 저도 다시 한번 스스로 어제 리마인드를 하면서 앞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살고자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 앞전 영상도 나와 있고 예전 영상도 있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 이유를 언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일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일본에 왔으니까 이제 일본의 어떤 적응기 이것도 하나의 적응기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혐한 내지는 인종차별을 느꼈던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복음부터 하는 모습들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 영상이 재미있거나 공감이 됐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됐습니까?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현재는 도쿄고요. 도쿄 근처고요. 네, 오키나와에서 제3의 삶을 준비하는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지가 지금 4일차예요. 4일차 아침인데 거의 86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83이 됐어요. 3박 4일 만에 2.5kg 이상 감량이 되었네요. 어찌됐건 제가 이게 75kg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